안녕하세요. K타이거입니다. 저번 첫 번째 촬영에 이어서 이렇게 두 번째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지난번 촬영은 제 인생 첫 촬영이었어요. 너무너무 떨렸고요. 어, 이렇게 떨리는 이유가 사실은 제 혈액형이 A형이에요. 그것도 트리플 A형. 그리고 MBTI 같은 경우에는 INFP거든요. 어, 어렸을 때 너무 숫기가 없고 또 내성적이었거든요. 지금도 내성적이지만 어렸을 때는 유난히 심했어요.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지금 사회생활을 이제 한 어른으로서 사회화가 된 상태다 보니까 좀 덜한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남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거나 또 항상 구석진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이 내면적으로는요 엄청 풍부한 상상력과 또 말로 표현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엄청 강하답니다. 그래서 마음이 잘 맞거나 마음이 편한 사람 앞에서는요 180도 다른 모습으로 돌변하곤 합니다. 자, 오늘은 총 4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그중 첫 번째, 이름에 담긴 뜻부터 말씀드릴게요. 어, 제 본명이 그 채널명에서 다들 보시다시피 강국호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성을 제외하고 나라국, 범호, 즉 나라의 호랑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어, 이쯤에서 다들 이제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여기에서 뜻하는 내 나라가 어디죠? 바로 대한민국을 가리키는 거죠. 귀화를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 호랑이, 나라 호랑이, 한국 호랑이죠. 그러면 영어로는 코리안 타이거가 되는 거죠. 어, 요즘 세계적인 한류 열풍으로 인해서 코리아 이니셜 K를 붙인 명칭이 예전에는 좀 덜했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다들 뿌듯하고 자랑스럽잖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제 이름처럼 나라의 호랑이, 한국의 호랑이, 즉 K 타이거로서 너무 자랑스럽고 영광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정체성의 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지난번 영상에서 언급했다시피 저는 중국 연변에서 태어난 조선족이고 87년생, 올해 만 38세입니다. 2023년부터 실생활에서요 만 나이가 법적으로 적용되니까 한 살이라도 이제 어려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만 나이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습관이 됐고 너무 마음이 편해졌어요. 어, 제가 2007년도에 대한민국에 이민을 왔고 2009년부터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한국에 대한 동경과 애정이 너무너무 강했어요. 아마 95년도 만 8살 때부터였을 거예요. 주요 동기로는요. 드라마는 K-드라마 중에서 사랑이 뭐길래라는 드라마를 다들 아시려나 모르겠는데요. 그게 가장 첫 번째 드라마였고 어, 그리고 음악으로는 노이즈의 상상 속의 너라는 곡이 있어요. 95년도에 나온 노래인데요. 엄청 되게 열심히 들었던 기억이 나고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노래를 똑같이 따라 부른 적도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한국에 온 이유와 귀화 과정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왜 한국을 오게 되었는지, 앞서 얘기했다시피 한국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몸은 중국에 있어도 모든 문화적이라든가 그런 경험들은요, 한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뿌리가 한민족이어서 그런가? 그런 건지 잘 모르겠으나 중국의 대중음악이라든가 문화는 저한테 맞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들 의아하시겠지만 중국 음악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중국은 일당 독재 전체주의 국가예요. 중국인들은 중국 인민들이
자유롭게 사는 줄 알 텐데 겉으로만 그럴싸하게 보여도 중국의 관시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이 관시라는 문화가 온전한 자신의 실력으로 성공하기 힘든 구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인민들은요 묵묵히 이 생계를 유지하려고 말없이 밑바닥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이 저임금으로 인해서 먹고 살긴 힘들어요. 특히 이제 소수 민족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조선족이 한국에 갈 수 있는 조건이 대폭 완화되면서 코리안 드림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죠. 2000년 12월 28일 저희 어머니가 40대 초반쯤 되셨을 때 한국에 오셨는데 제가 너무 어려서 기억이 어렴풋하지만 그 수속 절차가 엄청 까다롭고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 코리안 드림으로 어렵게 한국 땅을 밟은 조선족 분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가 되게 두려워했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같은 사정이셨고요. 잘 살아보려고 이제 남편과 자식을 남겨둔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음, 약 3년에서 4년 후 안타까운 일이 발생합니다. 아버지가 이제 2004년쯤 만 49세 때 암으로 돌아가십니다. 이제 발병 원인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원인을. 근데 살아생전에 아버지께서 엄청 술을 많이 드셨고 또 자주 드셨어요. 그리고 이제 흡연도 좀 하는 편이셨고요. 아시잖아요. 중국 술 도수도 높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자주 드셨던 술은요. 이제 생활 형편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저렴한 그런 술을 많이 드셨어요. 담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원인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타까운 소식을 이제 한국에 계신 어머니께서 전해 듣고요. 폭풍오열하십니다. 아마 며칠 동안 그때 밥도 못 드셨고 이제 일도 못 나가셨고요. 아마 며칠 동안 아마 누워 계셨을 거예요. 음, 그때 당시 어머니 형제분들이 주변에 계셨는데요. 다행히 형제분들께서 어머니를 도와주시고 이제 위로를 많이 해주셔서 다행히 좀 나아지셨어요. 2006년쯤 되었나요? 어, 주변 지인분들이 이제 다행스럽게 그분들의 소개로 인해서요. 저희 어머니께서 새로운 분을 만나실 기회가 생겼어요. 지금까지 잘 살고 계세요. 어, 이제 그로 인하여 중국에 홀로 남은 이제 자녀가 한국에 내려와 양육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이 되었고요. 이른바 이제 방문 동거라는 이제 그런 체류 자격으로 2007년에 드디어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한국은 저한테 이제 꿈의 나라이자 동시에 주변 친구들에게 어마어마하게 부러움을 샀던 나라예요. 어, 그 당시 또래에서 아마 거의 1, 2세대였을 거예요. 만 20세가 지나면 입양 조건이 성립되지 못하니까요. 이제 엄마랑 이제 그 새아빠가 나를 데리고 부랴부랴 뛰어다니면서 신청하러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음, 그리하여 부모님 덕분에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게 되어서 부모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한 대한민국 정부에게도 너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언어와 정체성의 진화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음, 제가 처음엔 사투리가 되게 심했어요. 그리고 조선족 영화라든가 프로그램 같은 데서 많이 보셨죠, 다들? 지나가면서 조선족 분들의 말투를 다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도 똑같았어요. 지금도 완벽한 게 아닙니다. 예. 어찌됐든 저는 너무 그 사투리가 너무너무 창피했고요. 그리고 피해의식에 되게 쩔어 있었어요. 그래서 밖에서는요, 제가 웬만해서는 말을 안 하고 다녔고요. 어, 항상 좀 과묵했어요, 그 당시에. 예. 저를 일반적인 조선족들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제가 그 생각하는 사고방식이나 그런 틀이 어, 그런 평범한 조선족분들과 좀 많이 달라요. 음,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도 완벽하지 않은 이 표준어를 더 완벽하게 구사를 해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끊임없이 노력을 하냐? 당연히 한국인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표준어고요. 그 사투리를 떠안고 살 수는 없잖아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사투리. 예. 그래서 오히려 그 사투리가 한국 사회에서 어떤 편견의 표적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표준어를 완벽히 구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표준어를 연습하면서 진짜 진정한 한국인으로 살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아마 이쯤에서 다들 그러면 중국어는 얼마나 잘할까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제가 살았던 고향 연변이라는 동네를 다들 아실 거예요. 영화에서 많이 들어보셨고 그 당시 2007년도까지만 해도 조선족 비율이 그 연변이라는 동네에 그 비율이 압도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라든가 이제 밖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조선족 사투리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 거의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조선족 사투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어를 사용할 일이 되게 적었어요. 그래서 중국어가 정말 서툴렀는데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영어 실력 아시죠? 그 정도예요. 정말로. 예. 어차피 중국에 갈 일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제가 사용하는 어설픈 중국어 실력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았어요. 음, 근데 어느 날 2018년도쯤에 제가 중국어 여행 가이드가 되기 위해서 그 한 해 동안 시험 공부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학습 과목은요, 한국사, 관광자원, 관광학개론, 그리고 관광법규 이렇게 해서 총 4가지 과목이었는데 그 과목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그 해 말에 이제 필기시험 통과했어요. 그리고 이제 2차로 면접시험이 남았는데 이 면접시험이 본격적인 그런 이제 원인이 되었거든요. 이 면접시험에서 중국어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때 그 면접시험을 엄청 힘들게 통과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슬아슬하게 통과했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듬해 2019년 초에 중국어 여행 가이드 자격증을 땁니다. 예. 그리하여 이제 본격적으로 그 해부터 중국어 여행 가이드를 시작했는데 여전히 기초적인 중국어 수준에 머물러 있었어요. 실전에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렇다고 후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부딪혔고 약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지났을 때 중국어 실력이 많이 좋아졌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자연스러워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해 말에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죠. 네. 그리고 제 상대 고객은 중국 본토 중국인들이 아니고요. 대만이나 홍콩 사람들이었어요. 관련 주제를 나중에 더 흥미진진하게 따로 다루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 채널은 조선족 출신 한국인으로서 제 진짜 삶의 기록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한국에서 겪은 현실,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음 편은요, 조선족이 한국에서 진짜 한국인이 되기까지의 그 내면 충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